고1, 고2 특집 그 첫 시간으로요. 학생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1학년 때부터 수상 실적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해와야 됩니다. 고등학교 스타트 끊는 순간부터 종합은 살아 움직이잖아. 진로 희망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일치돼야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고. 봉사는 미리 정해놓고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복한 12월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상은 씨는 요즘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큰 책임감 느끼세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긴 합니다. 네, 저도 뭐 역시 저희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먼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을 빨리 저희가 잘 훈련시켜서 좋은 학교에 좀 보내야 될 텐데 이런 책임감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실은 뭐 그전에는 이렇게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희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행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또 책임감을 또 느껴보는데요. 저와 상은 씨와 더불어서 또 이 책임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두 분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의 제갈공명 이제 조조이시죠. 네, 조정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세대 조정예입니다. 시원하고 완벽한 컨설팅을 통해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복한 12월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소개해 드려야겠죠. 저희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보디가드십니다. 네, 명태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동하이 CNC 대입 전략 연구소장 명태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오프닝에서 그 책임감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조정현 선생님,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느끼는 책임감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학생들을 지도해서 대학을 진학시키면서 저는 책임감보다는 사실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꿈꿨던 꿈의 대학을 진학시켰을 때 그 학생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나의 그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많이 느꼈고요. 당연히 이 학생을 보내야 된다는 책임감은 사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뒤집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뭐 성공 사례가 수없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책임감은 당연하고요. 거기 플러스 여러 가지 보람과 뿌듯함도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선 선생님께서는 이런 무거운 어깨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항상 공부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제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분석을 할 때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정보도 시원하게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명쾌한 대답은 언제나 저에게 믿음을 줍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도 이 두 선생님 믿고요. 또 오늘 준비한 순서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입시 정보의 넘버1 시크릿 가이드 저희 대입 상륙 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의 입시 공략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마케팅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스왑 분석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학교와 학과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는요, 저희 이 코너에서 나오는 학교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인기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엄중하게 또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도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또 이 학과 소개하는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 대학들이 좀 우리 학과, 우리 대학에 이런 과가 있으니까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네, 좀 부탁하지 분석 좀 않을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런 될 기대도 것 해봅니다. 같아요. 네. 조정 선생님,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예. 어떤 대학의 학과를 분석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학교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쯤은 갔을 만한 지방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네. 그래요. 저기 수학여행 때 갔던 곳 뭐 이런 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민지가 진짜 경주 빨라지셨어요. 뭐 경주. 예, 맞습니다. 네. 역시. 네. 아니 두 분만 짜고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전혀 네. 경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수학여행을 갈 뿐만 아니라 거의 가족여행으로서 즐겨 찾는 데가 제주도 아니면 경주 쪽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제가 고향이라서요. 얘기 예. 안 했고요. 네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경주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그 고도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특별히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대학도 인기가 이렇게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한의대나 의대나 치의대나 다 마찬가지로 병원이 있어야 되겠죠. 병원이 일산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때 점수로 말을 하면 386점 정도가 되는 거죠. 100분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올 1등급 그러니까 후반대, 1등급의 후반대 정도 나오면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점수대로 봐도 380점대 후반이니까 최상위권 애들이고 그리고 동국대는 병원이 또 한의대가 많이 있으니까 한방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수업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강점이라면요. 사실 의대 한의대 그러면 대개 취재를 수능 취재를 조건으로 했었을 때 대개 국영수 합이 3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대는 거의 절대적이고요. 네. 네. 근데 동국대 한의대는 수능 취재가 국영수 합이 5가 되니까 한의대 치고는 취재가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명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한방병원 치고는 한의과 대학에서 많은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일산과 그다음에 경주와 분당에도 있다 보니까 네.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실 자기가 직접 한방병원을 차리지 못한다면 자기 모교에서 어떤 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무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되겠죠. 네네. 그 경주이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학생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단 한 번 경주를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가서 2, 3일 머물다 오는 거는 누구든지 즐길지 몰라도 네. 거기에서 오랜 기간을 생활한다는 거는 요즘에 그 나약한 청소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겠죠. 사실 거의 마마보이 상태들의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학생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학생들이 경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좀 가면 어렵겠군요. 네네. 자 그러면 기회는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경주에 있는 동국대 한의과대학은요 기회를 두 가지를 설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계열의 특성상 못 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인문계 학생들을 7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7명을 뽑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 2에서 그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즉 쉽게 해서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 60%에 면접 40%입니다. 네. 그 면접의 장소를 꼭 경주까지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면접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면접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선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면접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한의과대학도 울산대학 의대처럼 지역 인재를 1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상북도와 그다음에 경주에 그러니까 뭐 경상북도나 대구나 또 똑같겠죠. 네. 대구와 경상북도 즉 경주 지방이 속해 있는 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인재 10명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가 시 단위인 건 분명하지만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해서 사실상 조금 열세인 학생들한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네. 큰 기회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위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60%에다 면접 40%를 봅니다. 네. 일반 전형에서요, 수시에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면접에서 타인과의 대화 속에 자신감이 없다든지 또는 위도를 앞에 나섰을 때 자신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좀 소심한 학생들이 있겠죠. 네. 이런 학생들에는 위기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학교들은 그러면은 면접을 좀 덜 보나요? 어떤가요? 면접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쪽에서의 기회를 찾을 때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면접이 있는 거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서류 심사가 되는 거니까요. 성적 중심이 되니까 자신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각 대학의 전형 방법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자신감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네. 네. 자, 도동현 선생님의 동국대학교 이 한의과대학에 대한 수업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네. 명태 선생님께서는 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좀 제가 지금 있을까요?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는 가장 동국대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를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시 때는 저는 불교에서 지원 안 할래요. 저는 동국대보다는 뭐 가천대, 한의대를 갈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시 때는 벼랑 끝이잖아요. 동국대라도 갈래요. 저 동국대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종교 가지고 너무 본인들이 좀 배부른 소리를 하면 나중에 정말 정시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를 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뭐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사실은 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이해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도 공부도 있습니다. 하고. 네. 그 안에서요? 네, 기독교 동아리도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서 입시 정보 자세하게 수학 분석 통해서 분석해봤고요. 자, 혹시 궁금하신 대학 혹은 학과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는 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를 바로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대입 상급자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좀 개인기하신 거예요? 네. 오해가 정말 많아요. 네. 오해도 많고 잘못된 상식도 많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 이 한정된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리는 네.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 많은 오해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이 시간 통해서 좀 최대한 바로 잡아드리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네. 저는 요즘에 이 코너가 제일 뿌듯합니다.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의 오해와 진실도 참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체능, 실기,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보통 초등학생부터 준비를 하는 게 바이올린, 예체능이잖아요. 피아노 배우는데 저 피아노 안 배워도 되나요? 이거랑 네네,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음미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체능은. 그러면 음악하고 미술하고 체육이 다 달라요. 음악, 미술, 체육은 먼저 어떻게 다르냐면 음악. 지금 박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나 느낌. 그러니까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서울대 음대 갔는데 애는 수능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럼 독주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대는 수시에서 최저가 하나도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시를 한번 볼까요? 정시 때도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그럼 박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실기 잘하면 갈 수 있는 거죠? 네. 음대는 실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할 때도 일주일에 레슨을 한 2번 정도 받아라. 3시간, 뭐 한 2-3번 정도 받고 하루에 4-5시간씩 계속 연습을 해라. 바이올린이 됐든 뭐 플룻이 됐든 첼로가 됐든 피아노가 됐든 제일 많은 게 피아노예요. 음대 쪽에서. 네. 그래서 실기만 시켜요. 아. 그리고 수시 때는 실기 100%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한테 많이 받죠, 레슨을. 네, 레슨을 그렇게 받는데 뭐 타임당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일단 실기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시 때 실기 80%, 수능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학교 성적은 아예 안 들어가요? 학생부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아. 그런데 잘 보시면 네. 음악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내신이 1등급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신이 1등급 어렵죠. 네, 네. 가능성이 희박하죠. 네, 네. 기적이죠. 네. 그리고 2등급이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쳐요. 이거 하고. 그런데 않겠네요. 2등급이 나올까요? 공부만 해도 2등급 나오기 힘든데. 네. 3등급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그거는 가능할 3등급은 수 좀 있을 것 나올 수 같은데요. 있지 않을까요? 3등급도 웬만해선 거의 안 나옵니다. 4등급 때, 5등급 때, 6등급 때, 7등급 때 여기는 언저리는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5, 6, 뭐 이렇게 7.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는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신이 비슷하고 등급 간 격차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럼 이제 내신 빼놓고 이제 수능이잖아요. 네. 수능이 뭐 20% 들어간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음대 실기 뭐 70%, 내신 10%, 뭐 수능 2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네네. 하면 수능 20%예요. 네. 수능 20%인데 거기서 애들이 1등급이 나올까요? 9, 0, 4가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네네. 안 나오죠. 2등급이 나오겠습니까? 어렵겠네요. 그죠? 3등급이 나오겠습니까? 어렵겠네요. 그렇죠. 계속 어렵겠네요. 그죠? 네.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평가하는 거겠습니까? 실기. 그래서 음미체, 애체능을 따질 때는 음악과 미술과 체육을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은 실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술은 수시에서는 합격한 애들이 다 예술고 애들이에요. 거의 다. 예고. 서울예고, 경기예고, 네. 덕원예고, 지방에 있는 예고들, 예술고등학교죠. 예술고등학교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고인데 미술반이 있는 미술반이 특성화되어 있고 여기는 미술을 전문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미술 활동이 많아요. 네. 아니면 동아리, 미술반이 아니더라도 동아리가 미술반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상일여고, 네.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미술반이 되게 특색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음대 쪽으로 특색이 되어 있어요. 예술고는 네. 아니더라도.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메인은 예술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우리가 미술에서의 수시는 거의 일반고 애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네. 수시는 어쨌든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면 정시를 그렇죠. 그럼 많이 노려야 되는 건가요,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이제 정시. 성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시는 그러면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수능이에요. 수능. 네. 미술은 그러니까 일반고를 내가 수능이구나. 다니고 있다. 그럼 네. 미술학원에 혹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도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시로 일반고 다니니까 아예 제껴놓는 거죠. 네. 왜?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수시는 난 버린다. 그러면 수능 공부예요. 수능 60%, 뭐 70%, 요 정도 선이에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음대에 것 같아요. 비해서. 네. 수시는 실기로 뽑는다. 네.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뽑는다. 우리가 가리키겠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우리가 가리키겠다. 네. 네. 아까 음악은 뭐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손이나 뭐가 안 되면 감각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은 네. 가르칠 수 있다. 미술은 그 정시를 통해서 들어가서 네.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르치겠다. 재능만 있으면 네. 가르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만약 70%다, 학생부 10%다, 실기 20%다. 그럼 이제는 미술 학원에서는 이 실기 20%를 강조하는 거죠. 실기 가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수능이 2등급 때다. 그러면 학생은 우리가 실기 시험을 언제 보냐면요. 3달 후에 봐요. 수능 끝난 다음에. 그래서 애들은 미술 사관학교로 들어갑니다. 네. 기숙학원. 그래서 아침 8시부터요. 밤 11시까지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요. 그 학교 그림을.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 만들어 놓고 난 네. 이후에 미술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물론 뭐 그 일반 학생들보다는 훨씬 습도 속도가 빠르긴 할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네. 이때 학생이 고2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네가 모의고사 성적이 한 2등급대가 나오니까 친구들끼리만 경쟁할 때 재수생 빼고 그때 2등급이 나오니까 충분히 너는 지금 실기를 이제는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기를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수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무리하게 저녁 6시부터 뭐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방학 때 하루 왼종일 있는 게 아니라 미술하고 해서 하루 왼종일 있으라고 그래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월화면 월화, 수목이면 수목 이렇게 붙여서 미술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딱 하고 4시간 특강 요것만 듣고 대생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방학이 끝나면 수능 공부하고 그 다음에 6월 평가가 끝났는데 재수생들과 만나서 2등급대가 유지됐다. 그럼 너 여름방학 때 또 한 3일 정도 다녀라. 4시간 정도씩. 그렇게 저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수능 끝난 다음엔 무조건 올인해라. 왜냐하면 수능 다 끝났잖아요. 1월 10일 전후에서 한 2달 반 후에 실기를 보니까 그 대학에 맞춰서만 거의 하루에 13, 4시간을 그리니까 다 실기가 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미술로 내가 일반고다 그러면 정시로 노려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실기를 하는 시점을 결정해야 된다. 문제의 핵심은 음대는 수능 반응 20%밖에 안 되는데 이제 미대로 가면 60, 70%가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그런 비중을 일단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체능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죠. 체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체육은 수시는 일반고 애들이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요, 미술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원 자격이 국가대표예요. 거의 뭐 체육 특기자들. 네네. 학생은 그 수시로 뽑는 거는 뭐 야구 2명, 그죠? 뭐 이렇게 태권도 1명, 뭐 기계체조 1명, 뭐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개인 종목, 단체 종목도 뽑고. 근데 그 학생들이 전국체전 동메달 이상. 누가 일반고에서 그런 애들이 있겠습니까? 뭐 김연아, 박태환 정도 돼야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일 때는 수능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시 때 아까 미술 말씀드렸듯이 그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높네요. 그래서 실기는 어차피 또 합숙 훈련을 해요. 미술하고 3개월 똑같이. 동안. 네네. 그렇게 되니까 몸이 괜찮은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속아서 돈을 막 지불하고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고 시간 막 투자하고 그럼 재종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굉장한 오해를 푼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음대, 미대, 또 체대 이렇게 체대. 구분해봐서 저희들이 지금 오해를 좀 풀어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뭐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미술하고 체육까지도 예체능이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재능이 발견되면 거기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컨설팅 받는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요. 돈을 아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미대 진학하려는 학생들 가운데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예체능 실기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분야별로 확실한 오해도 있고 또 오해가 아닌 부분도 있었다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코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주제가 있는 입시 정보 그리고 본격 맞춤형 상담 컨설팅과 함께하는 유쾌한 상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2016 그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의 그 고민을 저희들이 또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명쾌한 입시 컨설팅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얘기 나눌 건가요? 네, 이번 주에는요. 고1, 고2 특집 그 첫 시간으로요. 학생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학생부 관리 뭐 이거 한 고3이나 고2 때쯤부터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입시가 좀 가까워지면 그때가 준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요,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때요, 선생님? 한 중3 때부터 준비하면 좀 가장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적절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네. 고2, 고3 때 준비하면 이제는 교과 그 종합이 있잖아요. 네. 실제에서 그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학생부를 관리 안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중3 때부터 하면 일단 뭐 가능하죠.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중2. 그래요?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는 중2부터 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컨설팅 코칭을 받는 애들은 지금 초6까지 있으니까. 근데 초6은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다를 수 바뀌는데요. 있으니까요. 일단 중1까지는 지금 정책이 교육 정책이 그대로 가니까 네. 그래서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다. 아니, 중2가 좋아요. 네, 근데 중2. 실제로 좀 극성이신 분들이 이렇게 컨설팅도 받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변에 중3, 뭐 중2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지 궁금해요. 안 하죠. 네. 왜냐면 동네에서는요, 뭐 중2, 3 엄마들이 뭐 입시 준비한다 이러면 정말 극성 엄마 이러거든요. 극성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무슨 뭐 대입을 준비하느냐. 그거는 네. 이제는 수능 논술을 모집인원이 많이 뽑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을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극성을 만일 안 부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왜 그때 그걸 준비를 안 했을까? 왜냐면 고등학교 스타트 끊는 순간부터 종합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참 고등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중학생 여러분들도 참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 저희 입장도 참 네. 힘든데요. 그래도 뭐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얘는 그렇죠. 전략을 최대한 짜봐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고1 때 학생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생부를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명시된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을 적게 돼 있는 거지 네. 중학교 과정은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상 실적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단 외부 수상 실적에서 학교장 승인을 받고 참석한 대회는 수상 실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대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은 학생들이 어떤 걸 하냐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학고를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갈등을 겪게 되죠. 네네네. 대학을 거기서부터 도입을 시키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공부를 위해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에 대한 계획의 연계성은 가질 수 있겠죠. 네.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중학교에서부터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전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때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진로 희망이 있는데 그 진로 희망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일치돼야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진로 희망을 했으면 이 진로 희망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가 동아리 활동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신문방송학과라면 교내 편집부라든지 그렇지 않은 방송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댄스부를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연계성을 가져야 될 거고 또 신문방송학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나운서 쪽이다. 또는 그렇지 않은 PD 쪽이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했다면 자치활동에서도 학생부 리더로서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독서 활동도 연계된 서적을 선택해서 책을 서서히 읽어나가는 것이 수직적 독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3 때 가장 먼저 설정한 건 진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태 선생님이 이제 빠르면 중2, 뭐 중3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그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어떤 체력 뭐 이런 것들도 잘 좀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뭐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고 대학으로 가는 어떤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중학교는 그 하나도 흔적이 안 남죠. 네. 대입을 들어갈 때 고등학교 3월 2일부터 입학할 당시부터 이제 흔적이 남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자자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동봉진이요. 그렇죠. 자동봉진. 저 쓰면서 외웠습니다. 자율 네. 활동은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죠? 동아리 활동도 고등학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봉사 활동,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중3 때 내가 어느 특정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해서 그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거죠.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1학년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아는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려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알아봐야 되고요. 그럼 진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나 봉사활동을 내가 전공하고 연계해서 또 이타심이 나타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네. 알아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알아보면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스타트도 못 끊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하라는 얘기고요.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을 하기가 제가 전편인가 봤더니 뭐 한 학기에 100권 이렇게 그 학교는 그렇게 써는 학생도 있대요. 네, 정말 대단한. 근데 독서 활동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소재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소서를 쓸 때. 그래서 이 봉사는 미리 정해놓고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학교 때는 뭐 미리 준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까요? 애들이 이 말을 합니다. 고1 딱 올라가서 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래요. 많이 뽑는데요. 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내장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학사 일정표죠. 네네. 우리 발표, 탐구 발표다 이런 거 한다. 준비해라 할 사람은 한 달 지나잖아요. 다 까먹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예전에 컨설팅 코칭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네 주변에서 하는 애들 있냐? 없는데. 다 애들이 잊혀졌나 봐요. 준비한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는 그래 할 거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느슨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애들이 이제는 다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시험 중간고사도 준비하고 뭐 이런 기말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활동은 어디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준비한 애들은 거의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최우수상, 뭐 금상, 은상, 동상 다 나눠 먹기죠. 근데 퀄리티가 다 좋아요. 상 받은 애들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잊혀지지 말라. 네, 좀 잊지 말고 종합으로 가려면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을 지나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2학년 때부터는 또 이제 문과이과도 결정이 되잖아요, 조정현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에 맞춰서 되는데 가장 학생부 비교과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수상 실적도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즉 독서 활동 같은 건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평가하는 거지만 네. 교과 성적처럼 수치적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는 수상 실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의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모범상이나 선행상 같은 거는 사실상 자기가 선택하기 어렵다면 뭐 나름대로의 논술 대회도 학교별로 개최를 하고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실험 탐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 우수상도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자신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수상 실적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2학년 때부터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수상 실적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상을 표창했다고 그런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사회과학계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네. 모범상을 선택했다면 정치외교학과 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겠고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진로 희망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2학년 때는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진행된 계획에 대한 검토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2 때는 또 이제 고3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시간이 좀 부족해질 텐데 예. 그렇다면은 또 취해야 할 것, 또 버려야 할 것,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 고3이 되게 되면요. 거의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고3이 되는 순간 3월 달부터 교육적 모의고사, 4월 달에 교육적 모의고사, 5월 달에 중간고사, 6월 달에 그다음에 즉 쉽게 해서 평가원 모의고사 연속 시험이 이어지는데 네. 1, 2학년 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학과원 모의고사 단 2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는데 네. 고3이 되는 순간 연속적인 시험 연속에서 수능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모든 학교 활동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기록을 위한 활동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동아리 활동의 부서의 부장은 대개 2학년이 맞지 3학년은 맞질 않죠. 그렇군요. 네.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1, 2학년 때 네, 주로 좀 미리미리. 집중해서 좀 미리미리 좀 많이 해둬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자, 저희 지금까지 고1, 고2 특집으로 학생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뭐 결론적으로는 미리 빨리 준비해라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요,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서 그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또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입시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입시 상담 시간인데요. 네. 창은 씨, 첫 번째 고민 어떤 분이 사연 보내왔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에서 고2 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호텔리어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곳을 가려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교과 전형이야 내신 관리라고 하지만 교과 외 활동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호텔경영이나 경영학과를 준비하면 전공과 맞는 교과 외 활동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 성적이 자사고에 다녀서 그런지 내신이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인데 제가 꿈꾸는 곳들이 가능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호텔리어가 되고 싶으셔서 꿈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로 자신의 이 종합부를 잘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학생부를 잘 만들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꿈이 명확하다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희망하는 게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인데 네. 자사고로서 내신 성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호텔 쪽을 바란다면 제천 쪽에 있는 세명대학 쪽을 선택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나 세종대학교의 호텔경영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적이 되니까 좀 예. 모자라나요? 그러므로 이제 학생부 종합 쪽을 선택해 줘야겠죠. 네.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서도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형, 레오나르도 르네상스 전형인데 네네. 사실상 교과 성적으로는 경희대학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자랑하는 학과가 경영학과라면 네. 그다음에 호텔 경영학과의 점수는 수능 점수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교과 성적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종대학을 꿈꾸고 있다면 이 학생부 교과 점수로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 비교과에서 그만큼 충분한 활동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동아리 활동에서는 호텔 경영자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 회화반을 들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자 신문반을 들어준다든지 즉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동아리 활동이 낫겠고요. 네. 그다음에 봉사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요거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정신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을 향한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서비스 정신을 길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낫겠고 네. 예를 들자면 정해진 복지관을 하나 선택해서 주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복지관에선 봉사의 기록을 일일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기록은 당연히 학생부로 옮겨지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봉사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거는 역시 호텔에 대한 서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 왕에 대한 어떤 자서전 같은 것도 읽으면서 과거 호텔에서 어떤 경영의 꿈을 키웠던 외국인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를 적는다든지 네.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메꿔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경영이나 경영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고위 문과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라도 이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울에 사는 좀 더 어린 이 고1 네, 학생을 둔 학부모의 학부모께서 사연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고민의 시기가 시작된 고1 학부모이고요. 아이를 일반 고등학교 문과를 보내려고 합니다. 막상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저도 입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이 입시라는 게 여기저기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다 맞는 줄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학생부나 논술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논술은 글을 쓰는 거다 치고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반 시험들처럼 무조건 학교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또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부를 관리하는 정석, 왕도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저에게 시원한 해답을 좀 내려주세요. 참고로 저희 아이의 내신 성적은 국어 1등급, 수학 6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등급이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국어 2등급, 수학 6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입니다. 네, 학부모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죠. 네. 네,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사연을 잘 전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주제가 학생부 점검인 만큼 학생부 쪽으로 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답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이 학생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은 수학이 그죠? 너무 많이 쳐지네요. 네. 수학만 제외하면은 뭐 다른 그렇죠. 네, 나머지는 성적 상당한데. 높은데요. 네. 이 학생도 먼저 그 고등학교 선택을 아주 잘했다. 축하한다. 네. 네. 모의고사가 더 안 좋죠? 네. 내신보다.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수학만 학교. 빼고 다 1이니까. 와, 그러네요. 네, 네. 아름다운 문과 학생인데요. 이제 문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신이 수학 내신 가지고만 이야기할 때 수학이 지금 6등급이기 때문에 네. 이 평균을 내봤더니 2.25 정도가 나와요. 2.25 정도 나오면 한 명지대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세종대도 추가 합격 정도 가능하다. 네. 내신 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거고 상명대도 보장이 되어 있다. 이 정도 내신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수학이 계속 6등급. 네, 네. 국영사는 계속 1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 학생은 상명대와 명지대는 이제 보장이 된다. 상명대에서는 이제는 특정 과목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으니까 네. 뭐 영어가 계속 1등급이니까 그거 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인데 본인이 모의고사 가지고는 강남대 한 3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강남대 좀 더 떨어뜨리면 한 안양대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가지고는 좀 써먹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모의고사 가지고는. 그런데 이 수학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학생은 일단 내신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도 수능 수학이 있고 내신 수학이 있죠. 그러면 수능 수학은 대부분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선행을 좀 많이 빼죠. 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현행을 할 거예요. 바로 앞 단계.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 때도 계속 수학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할애를 더 해서 본인이 하기 싫어도 본인 시간 투자를 해서 하고 내신 기간도 좀 더 많이 잡고 그렇죠. 수학에 대해서 네. 저 교과 전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한 7, 8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수학을 좀 더 올리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제가 좀 수학을 좀 올리게 되면 중대나 외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수학이 본인 한 3등급 나오잖아요. 만일 내신에서 네. 1, 2등급도 바라잖아요. 3등급 정도 나오면 내신 타기 쉬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하면 1.5등급 평균을 1학년 2학기 때부터 1.5, 1.5, 1.5, 1.5 이렇게 받으면 지금 2.25니까 네. 1학년 1학기가 하면은 한 1.5 후반이 나와요. 그러면 중대 외대는 1.5에서 1.7 정도가 되죠. 네.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내 수학 목표는 3이다.
요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수능 최저 우리 이제는 수능 최저가 중대는 있거든요. 외대도 네. 있고 예, 거기를 목표로 잡고 수학에서 모의고사 이 수능은 수능에서 선행 모의고사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냥 버려도 좋다. 모의고사에서 수학. 내신에서 수학은 갖고 가야 되고 네. 모의고사의 수학은 본인이 못 봤다고 할지라도 전국 시험이잖아요. 잘한 애들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는 6등급이에요. 충격받지 말라는 거죠. 네. 아, 9등급 나와도 땡큐야. 난 내신만 3등급이면 돼. 그리고 수학은 왜 버리느냐? 아, 왜 신경을 안 쓰느냐? 국어, 영어, 사탐만 2등급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네. 이 학생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학년이고 하니까 네.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한국사 1등급. 이 정도니까 본인이 문과적 특징을 다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를 중대 외대를 가장 높은 대학으로 잡고 수학은 버리고 모의고사 수학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계획을 잡기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화 네. 오신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때와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아이 입시 어떤 네. 이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네. 내신 수학과 모의고사 수학이 다르다는 얘기고 내신 수학에 집중을 하면 지금 학생이 처해 있는 학교에서는 훨씬 더 많이 네. 성적을 좀 네. 끌어올릴 수 있다. 내신 수학과 뭐 수능 수학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네. 뭐 같은 수학이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시험 보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못하는 애들 학생들, 네, 네. 잘하는 학생들. 점수가 아무래도 같은 실력이라 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쪽으로 일단 목표를 잡으면 내신에 더 올인을 하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성적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전략을 짜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사연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해결해봤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방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스마트한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오늘 준비한 정보들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전해드릴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가 이런 아쉬움은 또 다음 회차에서 가득 담아서 알찬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 이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런 코너인 만큼 모든 이 순서들이 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많은 전문가들께서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나 또 전화를 통해서 많은 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 다음 주에는 고1 고2 특집. 이 참 머리 아픈 과목이죠. 네. 예, 저도 이 학생 시절에 이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이 수학편. 고1 특집 이 수학편을 가지고 다음 시간 또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